우치하 이타치는 차크라가 다 떨어져 이제 사륜함마저 해제된 사스케의 앞에서 일어나며 스사노오를 사용한다.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 사스케가 있지도 않은 차크라를 끌어올리려 하자 오히려 그에게 눌려있던 오로치마루의 차크라가 떠올라 사스케의 몸을 지배하며 야마타노 술법을 사용하는 걸 지켜본다. 이타치는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며 스사노오를 사용해 8개의 뱀 머리 중 7개를 베어버리자 남아있던 한 머리에서 오로치마루가 튀어나오게 되고 입안에서 쿠사나기의 검을 꺼낸다. 사스케가 차크라가 떨어진 이 타이밍에 그의 몸을 갖겠다고 선언한 오로치마루에게 이타치는 스사노오의 검을 박아넣는다. 자신이 겨우 이런 걸로 죽겠냐며 그를 조롱하려던 오로치마루를 자신의 스사노오가 들고 있는 검 토츠카의 검을 사용하여 오로치마루를 환술 세계에 봉인시켜버린다. 오로치마루도 사라져버리고 남아있는 차크라도 없는 사스케에게 서서히 다가가는 이타치. 사스케는 자신의 검을 스사노오에게 찔러보기도 하고 돌연 피를 토하는 이타치로 인해 해제되려는 스사노오에게 기폭차를 날리기도 했지만 이타치의 스사노오는 공격으로는 토츠카의 검, 방어로는 모든 공격을 튕겨낸다는 야타의 거울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헛수고로 돌아가게 된다. 이타치는 나의 눈이다. 나의 라고 집착하듯이 중얼거리며 사스케의 눈을 빼앗으려 하는 듯 했는데 과거 자상한 형이었던 시절처럼 검지와 중지로 사스케의 이마를 툭 찌르고는 사망한다. 지라이야는 아카츠키의 리더로 추정되는 페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 그가 은거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온 비마을로 잠입하지만 발각당하고 만다. 그런데 사실 페인은 지라이야의 제자인 나가토였다. 그들이 전설의 3닌자라 불리게 된 비의 마을과의 전쟁 후 적국의 고아였던 나가토와 아이들을 지라이야 혼자 남아 가르쳤던 것. 사실 페인이랑 싸우러 가기 전에 이미 사망 플래그를 세웠다. 떠나기 전 츠나데에게 내 특기인 내기를 한번 해볼까? 넌 내가 죽는 쪽에 걸어. 내가 거는 쪽은 항상 꽝이니까 말이야. 대신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이란 말을 남긴 것. 이윽고 가마켄을 소환하여 시간을 버는 사이에 후카사쿠와 시마를 소환해 선임 모드를 발동. 축생도, 아기도, 인간도 페인 3명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 끝에 소리 환술 마완 두꺼비 합장을 걸어 셋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끝났다고 방심한 순간 기존과는 다른 적인 수라도 페인의 기습을 받아 왼팔이 절단되어버린다. 즉 페인은 3명이 아니라 6명이었던 것이다. 이후 페인 6도 전원을 상대로 탈출하는 동시에 결계함정으로 축생도 페인을 쓰러뜨리고 페인의 정체까지 밝혀내는 등 선전하지만 결국 수라도 페인에게 목을 당한 뒤 전신의 검은 수신기가 꽂히면서 치명상을 입고 만다. 최후에는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도 기력으로 일어나 후카사쿠의 등에다 페인의 정체에 대한 힌트를 여러 가지 남기고 장렬하게 전사한다. 향년 54세. 시신은 호수 깊이 가라앉았다. 이때 자신의 생애를 회상하고 나루토에게 마음속으로 남기는 유언이 꽤 감동적이다. 참고로 끝내 패배하긴 했지만 상대방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면서도 정체불명의 페인 3명을 한번 쓰러뜨렸으며 왼팔이 절단되어 인술이 제한된 상황에도 페인 6도 전원에게서 탈출하는 동시에 결계함정으로 축생도 페인을 쓰러뜨리는 등 전설의 3닌자라는 칭호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실력을 선보였다. 페인도 우리에게 이 비밀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겠지. 과연 나의 스승이야 라며 옛 스승을 높이 평가했다. 렌고쿠 쿄주로는 분노한 탄지로가 도망가는 아카자에게 칼을 던지고 비겁하다며 아무도 죽게 놔두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지켜낸 렌고쿠 씨가 승리한 것이라며 소리치고 애통해한다. 쿄주로는 그런 탄지로를 잠시 놀란 듯 멍하니 쳐다보다 이내 얕은 웃음을 지으며 너도 경상이 아닌데 그렇게 소리치지 말라고. 카마도 소년이 죽어버리면 내가 징계되어버린다고 탄지로를 타이르며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다. 친가 렌고쿠 가문에 있는 역대 염주의 수기를 언급하며 자신은 읽어보지 않아 모르지만 거기에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한 게 쓰여 있을지도 모르니 자신의 생가에 찾아가 보라고 한다.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자 탄지로가 상처를 막을 방법이 없냐고 울먹이지만 그런 방법은 없고 자신은 어차피 죽는다며 담담하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유언을 끝낸 후에는 어머니의 혼령을 보며 제대로 자신은 할 일을 다 이루었을까요? 라고 묻고 훌륭하게 해냈다는 답변을 듣자 환한 미소를 띄우며 앉은 채로 숨을 거두며 그렇게 황금세대라 칭송받던 9주 중에서 향년 20세에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가장 먼저 사망한다. 민키모모는 여러 사건을 해결해 차례로 인간들의 희망을 찾아주면서 목적이 거의 달성되던 도중 종반 부분 45화에서 마법 도구가 악당의 총에 맞아서 파괴된 이후 다음 에피 46화에서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되며 이 에피는 당시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결말의 이유는 민키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자 당시 스폰서사에서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었고 이에 빡친 제작사는 그 스폰서사에서 만들어낸 장난감 트럭과 같은 디자인의 트럭에 치여 사망하게 만들고 환생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어른의 사정에 의해 작품이 연장 방송되자 그 부분이 최종회가 아닌 인간인 부모의 진짜 아이로 환생의 꿈속에서 모모의 이야기가 진행되어 이후 사람들에게서 꿈을 빼앗아버리려는 악몽 같은 존재와 싸우고 조용히 끝나는 후반부 내용이 더 전개되었다는 것이 알려진 내용이었다. 허나 위의 내용이 루머라는 게 드러났다. 예정되어 있던 악몽과 같이 강한 상대를 맞은 민키가 맞서 싸우는 스토리로 진행하려 했으나
지원이 끊기며 회차가 부족해 45에서 46화 마법의 힘을 잃고 죽은 민키가 인간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난다로 막을 내리려 했다고 한다. 어떻게든 나름의 제대로 된 결말을 내려한 궁여지책이었던 것. 그런데 이 타이밍에 완구 회사에서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번복이 나왔고 결말에 충격받은 게 아닌 새로운 완구를 출시해 그동안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새로운 캐릭터까지 만들며 63화까지 회차가 이어졌다. 또한 완구 회사도 돌연 지원을 끊어버린 게 아닌 인기에 비해 완구가 처참할 정도로 팔리지 않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고 언제 지원이 끊길지 조마조마한 상태였다고 한다. 물론 제작사가 화가 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애착을 가지고 만들던 작품을 막장으로 보낼 정도의 분노는 아니었다고 한다.